불편한 편의점. always. 하루 24시간씩 일주일. 아니, 언제나 한 가지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그 한 가지 생각이 고통으로 점철된 기억이라면, 고통에 흠뻑 잠긴 뇌는 점점 무거워지는데 떨쳐버리지 못한 채 그대로 망망대해에 빠지게 된다면, 뇌는 커다란 추가 되어 거대한 심연 속으로 당신을 끌고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숨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야 만다. 코도 입도 아가미도 아닌 것으로 숨을 쉬며 사람이라고 우기지만 사람 아닌 존재로 살 뿐이다. 고통의 기억을 잊으려 허기조차 잊고 술로 뇌를 씻어보려 하지만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기억을 휘발시켜 버리고 이제 내가 누구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린다. 노인을 만난 건 그 즈음이었다. 마지막 안간힘으로 서울역에 왔지만 서울역 밖으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은 그때 한 노인이 날 보살펴 주었다. 이름을 물어도 답하지 못하고 기억을 물으면 두통을 일으키며 괴로워하던 내게, 쓰레기통과 역 앞 급식소만을 오가던 내게 노인은 종로의 무료 급식소와 을지로 지하도의 아지트를 알려주었고 노숙인 보호시설을 치고 빠지며 이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노숙자 선배 노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뇌의 기억만 없을 뿐 신체 장기는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지 각종 심혈관계 질병들이 치고 올라왔고 노인의 주선으로 의료봉사시설에 가서 급한 치료와 약을 제공받지 않았으면 지금의 나는 또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겠지. 물론 그 약을 소주와 함께 털어놓곤 해 여전히 몸이 나아지긴 글렀지만 적어도 더 느리게 죽어갈 수 있게 되었다. 노인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나보다 더한 중독자인 그는 생의 유일한 방비가 치권이어서 술을 안 마시곤 도저히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듯 늘 알코올에 젖어 있었다. 노숙인은 구걸을 해선 안 된다면서도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돈을 빌어 소주를 샀다. 그리고 그 귀한 술을 나와 나눠 먹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서울역의 주된 노숙 무리에서 밀려나 구박을 받던 노인은 어쩌면 덩치 큰 보디가드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소문처럼 IMF 때 망한 대기업 전무 출신이라 비서가 필요했는지도. 노인은 늘 취해 있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나와 이야기하며 시간을 죽였다. 우리는 주로 서울 역사 내 TV를 보며 정치, 사회, 경제, 역사, 연애, 스포츠를 논했다. 24시간 뉴스 채널에 나오는 온갖 사건 사고에 댓글을 달듯 허튼 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 그와 그렇게 1년 남짓 세상사를 떠들다 보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 배움은 이전에 내가 알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는데 대부분 잡다하고 너저분한 사람들의 사연과 감정이었고 나는 어느새 그것에 대해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과 내가 유일하게 나누지 못한 것은 서로의 과거 이야기. 그것은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나눌 수 없는 불문율처럼 그와 나 사이에 봉인된 채 놓여 있었다. 서울역에 자리한 지 2년쯤, 노인을 안 지는 1년 6개월 되던 어느 날, 그는 내 옆에 웅크린 채 죽어갔다. 나는 그의 죽음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인공호흡을 할 것인가? 구급차를 부를 것인가? 그날의 새벽, 나는 그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등을 기대 누운 채 내 몸의 온기를 나눠줄 뿐이었다. 전날 그의 유언 같은 한마디만을 되뇌며 독고. 노인은 자신을 독고라고 밝히며 기억해달라고 했다. 젠장. 그는 독고가 이름인지 성인지 덧붙일 기력이 없었고 나 역시 물어볼 의욕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독고는 죽었고 나는 그를 기억하기 위해 독고가 되었다. 그 후 2년간 서울역을 벗어나지 않았다. 종로도 을지로도 노숙인 보호시설도 가지 않았다. 서울역과 광장 주변에서 모든 것을 해치울 수 있게 되자 진정한 노숙자로 우뚝 선 기분이었고 나는 독고라는 이름을 얻은 값을 하려는 듯 혼자 다녔고 외로움을 베개 삼았으며 두 명까지 힘껏 패주고 다녔다.
3명 이상에게 다구리를 당할 때는 흠씬 맞고 치료소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종종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오줌이 나오지 않았으며 얼굴이 호빵처럼 부었지만 죽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딱히 고통스럽지 않았다. 처음 얼마간은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 보려 애썼는데 그것도 곧 부질없어졌고 혼자 하루를 보내다 보니 말하는 것도 잊으면서 자연스레 말을 더듬게 되고야 말았다. 그런데 그게 동정심을 유발하기엔 더 쉬웠는지 술 사 먹을 돈을 벌기에 한층 유리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가며 배 고파요, 많이 고파요를 타령처럼 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날은 얌체 두 놈을 노리고 있었다. 며칠 전 내가 마시던 술을 빼앗아간 서부역 1층 무리 중 그놈 둘을 본보기로 패주려 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빼앗긴다. 이곳에선 딱히 빼앗길 것이 없어도 빼앗기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등 뒤 2발짝까지 다가갔을 때 갑자기 놈들이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닌가. 쾌재를 부르며 어기적 사라지는 놈들 중 한 녀석의 손에는 분홍색 파우치가 들려 있었다. 오호라, 일석이조네. 나는 달렸다. 한바탕 놈들을 패주고 파우치를 챙겼다. 2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한 나는 나만의 아지트에 자리 잡았고 뿌듯함을 느끼며 파우치를 열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장지갑과 동전 지갑은 물론 통장과 신분증에 수첩과 OTP 기기까지 중요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골치가 아파진 나는 그냥 파우치를 베고 잠을 청했다. 배가 고팠지만 식욕보다 수면욕이 더 중요해진 지 한참이었다. 오래 잠들진 못했다. 파우치를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민증 사진과 나이로 보니 할머니였는데 선한 인상의 그 얼굴이 자꾸 생각나 뒤척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시 파우치를 열고 수첩을 살펴보았다. 수첩 맨 뒷장에 개인정보와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이 수첩을 습득하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살해하겠습니다. 라는 글귀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습득하신 분이라니 잠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고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키게 되었다. 공중전화로 간 나는 파우치 속 동전 지갑에서 꺼낸 동전으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뒤 나이든 여성의 상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서둘러 서울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게 사장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청파동 골목의 작은 편의점 올웨이스. 이곳에서 밤을 보낸 지도 꽤 됐다. 어떻게 여기에 자리 잡게 됐는지 나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다. 분명한 장점은 겨울밤의 추위를 잊을 수 있다는 것과 공복의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단점은 술을 마실 수 없게 된 것이었으나 용케 참아내고 있다. 사장님의 제안을 수락한 뒤 술을 끊고 편의점 일을 시작한 것은 아마 내 안의 마지막 생존 본능 때문이었던 것 같다. 임신한 길고양이가 불쑥 사람의 집에 들어와 새끼를 낳듯이 나 역시 살아 있어야 할 최후의 이유가 있어 알코올 중독마저 잠재우고 이 피난처를 찾은 건지 모르겠다. 술을 끊고 음식을 많이 먹고 따뜻한 잠을 자게 되자 몸 상태는 한결 나아졌다. 쪽방에서 긴장을 내려놓고 한낮 늘어지게 누워있으면 그곳이 바로 치료 병동인 듯했고 야간 알바를 하기 위해 일어날 때면 지병마저 달아난 듯 개운했다. 삶과 죽음의 평균대에서 늘 죽음 쪽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 점점 평균대 위로 올라와 살며시 팔을 벌리고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머릿속에도 피가 돌기 시작했다. 동료의 질문에 답하며 생각의 속도가 빨라졌고 손님을 응대하며 더듬거리던 말투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사람 구실을 하게 됐고 냉동인간의 뇌처럼 얼어있던 그곳에 열선이 깔리는 게 느껴졌다. 기억과 현실 사이에 놓인 빙벽이 녹아내리고 있었고 서서히 빙하 속 메모드 같은 덩어리들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내 기억의 시체들. 그것들이 좀비처럼 일어나 나를 덮치고 있었다. 나는 좀비들에게 뜯기면서도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려 했었고
그것대로 견딜 만한 일이었다. 편의점 일에 숙달을 될수록 기억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른 아침 한 여성이 어린 딸아이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순간 공기부터 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와 딸 아이는 진열대가 무슨 갤러리라도 되는 듯 이것저것 살피며 서로의 취향을 나눴다. 딸 아이의 과자 취향을 물어보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에게 또박또박 자기 욕심을 밝히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정겨웠다. 정겹고 익숙했고 기억을 두드려댔다. 모녀가 만족스럽게 합의해온 과자가 계산대에 놓이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들과 눈을 맞추는 순간 다리에 힘줄 다발들이 모조리 끊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야 나는 편의점을 나서는 모녀의 뒷모습을 겨우 바라볼 수 있었고 내게 아내와 딸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외쳤던가? 딸의 이름을? 동시에 어머니와 딸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이 보이자 더 이상 기억의 복도로 진입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침잠했다. 묵묵히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고 낮에는 관짝 같은 쪽방에서 커튼으로 완성된 어둠에 잠겼다. 배고픔이 해결되자 스멀스멀 올라오는 알코올 중독의 기운은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며 내리둘렀다. 왜 옥수수 수염차냐고? 술 대신 마실 음료를 찾아야 했을 때 그것이 1+1 메뉴였기 때문이다. 플라세보 효과인지 몰라도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 한층 갈증이 풀렸고 음주 욕구를 조금이라도 눌러놓을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6월 오늘이 며칠이지? 23일